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갓난아기를 혼자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어떤 사연으로 아빠도 없이 어린 아기를 키우냐고요? 결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기를 낳거나 했던 건 아니고, 사실 제가 저의 딸아이를 출산하던 날 남편에게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유진아, 정신이 좀 드니? 너 출산하고 나서 바로 중환자실 들어갔다가 벌써 3일이 지났다. 수술방에서 나온 기억은 나는데 그 후론 기억이 전혀 안 나요. 아유, 그래도 네가 이렇게 무사히 깨어나서 다행이다. 엄마는 정말로 너까지 어떻게 잘못되는 줄 알고. 엄마, 걱정시켜서 미안해요. 그만 우세요. 저 이렇게 깨어났잖아요. 에이그, 불쌍한 것, 불쌍한 내 딸, 불쌍한 내 손녀. 엄마, 왜 자꾸, 근데 아까부터 말을 이상하게 해요? 불쌍하다니, 왜 나랑 아기가 불쌍하다는 거야? 유진아, 사실은... 저는 제 딸아이 출산 시에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고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서 갑자기 위독한 상태에 빠졌고 응급수술 후에 중환자실에 들어가 3일 만에 겨우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그런 상황보다 더 심각하고 불운한 사고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진아, 네 남편이 작업 현장에서 일을 하다 그만. 저희 남편은 살아생전 건축기사로 일을 했는데 작업 현장에서 건축 자재들을 나르다 발을 헛디뎠고 그 바람에 건물 아래로 추락을 해서 명을 달리했던 겁니다. 하필 네가 소정이를 출산하고 중환자실 들어가는 날 그런 변이 일어났다. 너까지 상태가 위독하다고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아유, 우리 소정이가 한날한 시에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는 줄 알고 온 식구가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비통했는지. 저는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나와 몸을 조금 회복하자마자 엄청난 비보를 접해야 했어요. 아니, 엄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나 진통 와서 병원 온다는 얘기 듣고 일 마무리만 되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오겠다던 사람인데? 유진아, 이미 벌어진 일, 하늘이 무심해도 어쩌겠니? 네가 이젠 홀몸도 아니고 핏덩이 같은 어린 아기. 소정이 봐서라도 네가 기운을 차려야지, 어? 엄마, 이거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사람, 우리 아기 태어나는 거 얼마나 기다리던 사람인데 딸인 거 알고 이름까지 소정이라도 자기가 지어놓고 매일매일 아기방 들어가면서 그렇게 맨날 해사하게 웃던 사람인데. 엄마, 이거 다 거짓말이지. 나 아무래도 그 사람 당장 보러 가야겠어. 네가 언제 의식이 돌아올지 모른다고 해서 이미 발이 마치고 장례식도 거의 끝나간다. 유진아, 네가 이럴수록 정신을 차려야 돼, 우리 딸. 엄마, 장례식장이 어디야? 당장 데려다 줘요. 유진아, 너 다시 출혈 시작하면 의사가 정말 큰일 난다고 걷지도 말고 당분간 꼼짝없이 누워있으라고 했다. 남편이 지금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는데 지금 나보고 병원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으라는 거예요? 네 몸 상태가 그런 걸 어떠하니? 유진아, 네 억장이 무너지는 건 엄마가 안다. 그래도 일단 네 몸부터 추스르고 보자, 어? 다시 뭐가 어떻게 되건 나 그 사람 장례식장에 가야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내가 그 사람 가는 길에. 그 사람 절대 혼자 보낼 수 없어요. 엄마, 나 장례식장 데려다 달라고. 저는 출산하며 출혈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심했어서 의사는 저에게 한 달 가까이 운신 자체를 금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편이 가는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제가 그 사람을 혼자 보낸다는 것이 저 스스로 너무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온 식구들의 만류와 걱정을 뒤로하고
결국 휠체어를 타고 장례식장에 가려고 했지만 시어머니의 만류로 무산되고 말았지요. 유진아, 네 속이 아니라는 건 나도 잘 안다. 첫아이 목숨 걸고 힘들게 낳고 보니 아기 아빠란 사람이 세상에 없다니. 네 속이 얼마나 황망하겠니? 어머님, 거기 계신 장례식장이 대체 어디냐고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너 출혈 때문에 거의 신정지 올 뻔한 상황인데 의사가 한 달 넘게 움직이지 말라고 했다면서 고집 부리고 여기 왔다가 너 또 잘못되면 대체 어쩌려고 그러니? 우리 손녀 소정이 고아 만들고 싶은 게냐? 어머니, 대체 왜 그런 말씀을... 네가 지금 급작스러운 상황에 슬픔에 정신이 나가 그런다는 거 이해한다. 유진아, 너만큼 나도 억장이 무너져.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제발 너라도 몸을 추스르고 건강을 회복해라. 제발 이 시어미가 너에게 무릎 꿇고 부탁하마. 응? 저는 시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에 눈물을 삼키며 겨우 병원에 남아 있었습니다. 혼자 그 적막한 병실에서 응애응애 우는 젖먹이 딸에게 모유를 먹이는데 어찌나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던지요. 아기가 울면 그 서슬에 저도 눈물이 더 나오고 또 아기가 해죽해죽 웃으며 젖을 먹으면 그 천진한 모습에 다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정아, 내 딸 소정이 우리 딸 아빠 보고 싶지? 그런데 어떡하니? 소정이가 세상에 나오자마자 아빠는 하늘나라로 가버리셨어. 불쌍한 내 아기, 불쌍한 우리 딸. 그렇게 하염없이 울면서 아기에서 모유를 먹이던 제 모습이 전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곤 합니다. 저희 아기가 아직 돌이 안 되어서 아직 모유를 먹고 있거든요. 남편이 그렇게 하늘나라로 떠난 지 이제 거의 1년이 거진 되어가네요. 아기 아빠의 일주기가 저희 아이의 돌잔치라는 사실이 참 서글프고 마음 아픈 일이지요. 그렇게 큰일을 겪고 나서 저는 현재 친정집에 들어와 아기를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집과 멀지 않은 곳에 혼자 사시는데 가끔 시어머니께 들러 아기도 보여드리고 이야기도 나누다가 들어오곤 합니다. 제가 결혼했을 적부터 저희 시어머니와는 사이가 무척 좋은 편이었고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고 많이 챙겨주시는 분이라 결혼 전부터 저는 시어머니를 많이 따랐지요. 당신은 가만 보면 나보다 우리 엄마를 더 좋아하는 거 알아? 그건 또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야. 다른 여자들은 시어머니가 집에 온다고 하면 스트레스부터 받는다던데 당신은 그런 거 1도 없이 우리 엄마 오신다고 하면 전날부터 싱글벙글이잖아. 어머님 오실 때마다 나 좋아하는 반찬 잔뜩 가져다 주시지. 또 어머님이랑 얘기 잘 통해서 즐거우니까. 싫을 이유가 있을 수가 없지. 우리 엄마도 당신 일이라면 발벗고 도와주시려고 하고 전생에 당신이랑 우리 엄마 모녀지간이었나? 싶은 생각도 드네. 보니까 당신 좀 질투나는 얼굴인데? 됐거든요. 나도 장모님한테 아들 같은 사위가 될 거니까 당신 나중에 장모님 나한테 뺏겼다고 질투나 하지 마. 그렇게 저와 남편은 각자의 부모님께 경쟁하듯 자라면서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딱히 경제적으로 풍족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결혼하길 참 잘했다 생각을 매일 할 정도로 남편과 저는 하루하루 행복한 일상을 이어갔었지요. 그런 남편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고 나니 다리 한쪽을 잃은 것처럼 상실감이 너무 컸습니다. 유진아, 요즘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아기 엄마는 먹는 걸 잘 먹어야 하는데. 솔직히 어머님, 저 입맛도 별로 없고 그 사람이 많이 보고 싶어서 마음이 많이 힘드네요. 네 속이 얼마나 문드러졌을지 말 안 해도 알지. 그래도 어쩌겠니. 어린 소정이 생각해서 키운내야지. 너 혼자 앞으로 소정이 키우려면 힘든 일이 하나 두 개가 아닐 텐데 살면서 힘든 일 있거들랑
항시 나한테 먼저 연락하렴. 알겠지? 어머님, 말씀만이라도 감사해요. 참,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소정이 100일 기념으로 준비했다. 너 필요한 것도 사고 소정이 예쁜 옷도 한 벌 사주고. 어머님,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넣으셨어요? 내 유일무이한 손녀딸 100일인데 할머니가 돼서 이 정도는 해야지. 그렇게 남편 사후 물심양면으로 저를 많이 챙겨주시는 시어머니셨습니다. 친정집과 시어머니 댁이 가깝기도 했고 또 노환으로 건강이 딱히 좋지 않은 시어머니셨기에 저는 종종 시어머니 댁을 찾아가 얘기도 나누고 아기도 보여드리고 하는 편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 댁에 방문을 했는데 갑자기 안방 문이 잠겨 있는 겁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안방 문을 잠궈 놓으셨어요? 아니, 그게 요새 문이 좀 고장났구나. 업자 불러드릴까요? 제가 철물점 괜찮은 곳을 아는데. 아니, 굳이 그럴 거 없어. 내가 알아서 고칠 테니 넌 신경 쓰지 말거라. 그렇게 어느 날부터인가 안방문을 잠그기 시작하는 시어머니셨습니다. 한날은 시어머니가 집에 안 계신 것을 모르고 저는 시댁을 방문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안방문이 잠겨 있는 겁니다. 저는 문고리를 몇 번 흔들고 당겨보았는데 갑자기 안에서 덜커덩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안에 누구 있어요? 누구세요? 제 물음에 갑자기 안방 안의 기척이 조용해지더군요. 저는 너무 이상한 예감에 안방 문을 몇 번 열려고 더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유진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어머님, 안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요. 아까 분명 덜커덩 하는 소리가 나서 제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갑자기 또 조용해지는 게 영 수상해서. 어머님, 이럴 게 아니라 문 따는 사람을 당장 불러서. 넌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니? 내가 알아서 고친다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아무래도 안 되겠다. 앞으로는 우리 집에 연락 없이 아무 때나 오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네? 뭐라고요? 소정이 애비도 명을 달리한 마당에 솔직히 너하고 이렇게 얼굴 보며 지내는 거 불편하다고 진작에 생각해왔어. 덜커덩 드르륵. 그때 갑자기 또 안방 안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어머님, 지금 안방 안에서 들리는 저 소리 진짜 안 들리세요? 하나도 안 들린다. 내 귀엔 아무 소리 안 들리니까 그렇게 계속 이상한 소리 하려거든 얼른 네 집으로 돌아가렴. 그렇게 갑자기 화를 내면서 저를 막무가내로 쫓아내는 시어머니셨어요. 집에 돌아와 이런 얘기를 친정 어머니께 했더니 사돈 어른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좀 이상하구나. 네 시어머니 혹시 치매나 그런 증세 초기는 아닐까? 내 친구 한 명이 치매를 앓으면서 사람이 갑자기 성격도 변하고 이상해지던데. 그러고 보니까 어머님이 최근 기억력이 좀 오락가락하고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사부인이 아들 그렇게 되고 충격도 컸고 우리 나이엔 어떤 것도 안심할 수 없으니 네가 좀 세심하게 어머님을 살피려무나. 노인 혼자 사는 집엔 홈카메라 같은 거 설치해서 자식들이 살피는 집도 있다던데. 홈카메라요? 아직 어머님이 중증 치매도 아닌데.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하고 너한테 집에도 오지 말라고 했다면서. 그렇게 성격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도 치매 증상의 일부라더구나. 안방문을 갑자기 잠궈놓고 문고리가 고장났다면서 또 고쳐드리겠다니까 성질만 막 내시는 거예요. 예, 너희 시어머니 아무래도 이상하다. 네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렴. 저는 그렇게 친정엄마의 조언을 듣고 치매 노인들을 혼자 집에 모시는 분들이 하는 방법이라는 홈 카메라를 시어머니 집에 설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거실 쪽에 설치해두고 시어머니 일상을 두고 보면서 어머님이 정말로 치매인 건지 알아봐야겠다는 심산이었지요. 제가 최근 이런 의심을 하게 된 건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오늘 제가 어머님 좋아하는 식당 예약해 두었는데 저녁 식사 같이 해요. 오늘이 내 생일이라고? 아니, 어머님 오늘이 생신인 거 모르셨어요?
전혀 몰랐구나. 정신없이 살다 보니.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럼 그 식당에서 저녁에 봬요, 어머님. 그렇게 어머님 생신날 함께 저녁 식사 약속을 했는데 말 한마디 없이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시어머니셨지요. 어머님, 오늘 식사하기로 한 약속 잊으셨어요? 지금 어디세요? 아차차, 유진아 미안하구나. 내가 오늘 너와 저녁 약속이 있었다는 걸 깜빡했지 뭐니. 아니 어머님, 오늘 오전에 통화했는데 그걸 잊으셨다고요? 미안하다. 내가 요즘 사소한 걸 자꾸 깜빡깜빡하네. 그럼 오늘 식사는? 내가 지금 출발하면 너무 늦을 테니 미안하지만 그냥 너 혼자 식사하고 오렴. 미안하다 소정애미야. 그렇게 당일날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시어머님을 보면서 좀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였지요. 저는 여러 가지 정황을 근거로 시어머니의 치매 증세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서 안방문을 잠근 이유를 비롯 시어머니의 일상을 좀 지켜보기로 한 것이었죠. 과일을 가져다 드린다는 핑계로 시어머니 댁을 방문했고 시어머니께서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거실 구석에 조그만 홈캠을 설치했습니다. 시어머님 일상에 문제가 없으면 바로 카메라를 수거할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홈 카메라를 설치하고 시어머니의 일상을 지켜보던 저는 깜짝 놀라 기함을 하고 말았네요. 거실 구석에 설치된 카메라에서 안방 쪽이 잘 보이게끔 카메라를 달아두었는데 안방 문을 열고 시어머니의 침대 밑에서 한 남자가 기어 나오는 겁니다. 배고파. 밥 좀 차려줘. 머리를 산발한 채 어기적거리며 기어나와 시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하는 남자의 정체를 발견한 순간 저는 맨발로 시댁에 쳐 들어갔습니다. 유진아, 너 이 밤중에 잠옷바람으로 어딜 뛰쳐나가니? 엄마, 소정이 저 방금 먹였으니까 바로 잠들 거예요. 1시간 내로 혹시 저 연락 없으면 경찰에 연락해서 저희 시어머니 댁으로 좀 와달라고 하세요. 아니, 대체 무슨 일인지 말은 하고 나가야 할 거 아니니? 자세한 건 이따 말씀드릴게요. 엄마, 우리가 의심했던 대로 시어머니가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집 안에 웬 정체불명의 남자를 데리고 살고 계세요. 아니, 뭐라고? 너 카메라 설치했다더니 그거 보고 나가는 거야, 그럼? 아무래도 예감이 불길해서 지금 당장 어머니 댁에 가봐야겠어요. 너 혼자 갈 일이 아니지, 그럼.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지. 저는 친정엄마의 걱정스러운 외침을 뒤로하고 바로 시어머니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 댁의 비번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바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니, 유진아. 연락도 없이 네가 대체 어쩐 일이니? 어머님, 대체 무슨 생각으로 알지도 못하는 남자에게 안방을 내주시고 이렇게 밥까지 차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께 그렇게 고함을 질렀고 긴 머리가 얼굴을 거의 다 덮은 남자가 식탁에서 우걱우걱 식사를 하는 양을 정말 기암한 표정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요, 가려졌던 머리칼을 들고 저를 쳐다보는 남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뒤로 벌렁 낮아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소정엄마. 어머님, 제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 대체 왜 죽은 소정아빠가 지금 어머니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는 거냐고요? 당신 사람이야? 아니지, 귀신이지? 소정엄마,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 소정애미야, 사실은 말이다. 너에게 속이려고 해서 속인 게 아니라... 말도 안 돼. 당신은 분명히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멀쩡하게 밥을... 저는 그렇게 귀신님이 분명해 보이는 죽은 남편의 얼굴을 한참 쳐다보다가 그 자리에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친정엄마의 신고로 시어머니 댁에는 경찰까지 들이닥쳤고 집에는 정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지요. 수정애미야, 정신이 드니? 어머님, 여기가 대체 어디예요? 제가 본 사람 소정아빠가 분명 맞나요? 미안하다, 소정애미야. 내가 일을 이렇게 만들려는 생각은 아니었는데. 어머니,
아까 제가 본 사람 소정 아빠 맞아요?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맞단다. 네가 아까 본 사람은 소정 아빠가 맞아. 잠시 후 제가 입원해 있는 병실 문이 드르륵 열렸고 문을 열고 나타난 사람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저는 제가 미친 것도 아니고 헛것을 본 것도 아니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병실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제 남편 박민철이 분명했으니까요. 당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여보, 미안해. 보시다시피 나 다리가 이렇게 되어버렸어. 수정이가 태어나던 날, 난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서 하반신이 마비되어 버렸고 이렇게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어. 그렇다고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 그게 대체 사람이 할 짓이야? 유진아, 정말 미안해. 이런 몸으로 난 더 이상 직장도 다니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려서 이런 상태로 네 앞에 도저히 나타날 자신이 없었어. 미안하다. 아무리 민철이가 고집을 부려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면 안 되는 거였는데. 여보, 당신 왜 이렇게 바보 같아? 그깟 두 다리가 뭐라고? 다리 때문에 나와 소정이 앞에서 평생 사라질 생각을 했다는 거야? 정말 미안해. 당신과 소정이에게 짐짝과 같은 존재가 되느니 차라리 죽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게 당신이나 소정이를 돕는 일이라 생각했어. 어머님, 대체 어떻게 저를 이렇게 감쪽같이 속일 생각을 하세요? 안방문은 저 사람 숨겨놓느라고 그렇게 잠궈두신 거예요? 우리 집에 다락이 있길 하니 창고가 있길 하니 민철이 숨겨둘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민철이가 병원에서 재활치료하는 동안엔 병원에서 지내서 딱히 너에게 숨길 것이 없었는데 민철이가 집에 들어와 생활하게 되는 바람에 어머님, 그것 때문에 요즘 정신 없어서 자꾸 건망증 생기신 거예요? 저한테 집에 더 이상 왕래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그럼 저 사람 때문에? 미안하구나. 너와 소정이에게 본인을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알게 하는 게 자기 뜻이라고. 민철이 뜻이 하도 확고한 바람에 내가 저의 뜻을 차마 꺾지를 못했다. 자존심이 하도 센 아이라 뜻을 거슬렀다가 혹시 어리석은 선택이라도 할까 봐서. 내가... 어머님,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어머님께서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시니까 치매라도 걸리신 줄 알고 집에 홈카메라까지 설치해서 어머님을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카메라 속에 이상한 남자가 나와서 그렇게 뛰쳐 들어갔던 거고요. 유진아, 이게 대체 어쩐 일이니? 장모님, 해고머니라!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자네, 박사방 아닌가? 장모님, 정말 면목 없고 죄송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다 제 불찰에서 시작됐어요. 제가 죽일 놈입니다. 엄마, 죽은 줄 알았던 소정 아빠가 이렇게 살아 돌아왔어요. 그날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다리를 저렇게 크게 다치는 바람에 본인을 죽은 사람이라 거짓말한 거래요. 저랑 소정이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아니, 이런 어리석은 사람을 봤나? 자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우리 유진이가 자네 떠나보내고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데. 엄마, 그래도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 돌아오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 사람 거짓말한 거 정말 화나고 속상하지만 저 솔직히 그래도 너무 기뻐요. 우리 소정이 아빠가 멀쩡히 살아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 유진아, 내가 이렇게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이 되었는데 너 정말 상관이 없니?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다리가 없어도 당신은 박철민, 내 남편이고 우리 소정의 아빠인데 두 다리 두 팔이 다 없다 해도 나한텐 당신이 너무 소중해. 당신이 세상에 없는 것만큼 끔찍한 게 나한테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펑펑 눈물을 흘렸고 휠체어를 탄 남편이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저는 침대 밑으로 내려가 그런 남편을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유진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었단 생각이 든다.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여보. 거짓말해서 미안해. 그래도 내가 뭔가 자립할 수 있게 될 힘을 기르고 그때까지도 네가 혼자라면 너에게 내 존재를 말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은 두 다리를 잃었을 뿐이지. 다른 많은 것들이 남아있잖아. 다리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되지. 안 그래? 당신 혼자 그렇게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지 마. 뭐든지 나하고 같이. 앞으로 나하고 같이 해나가자. 응? 여보, 유진아, 정말 고마워.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나도 당신 너무 사랑해. 당신이 정말 보고 싶었어. 나하고 소정이 곁으로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놈 말만 믿고 그동안 사실을 속여와서 사부인께 너무 면목이 없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개를 푹 수그리고 저희 친정엄마에게 사죄를 하는 시어머니셨습니다. 사부인, 그만하세요. 사부인께서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간 저렇게 박서방을 방에 숨기고 살아야 했던 심정이 오죽하셨겠어요. 죄송합니다.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사부인, 그만 오세요. 그래도 아이들이 저렇게 다시 만나 행복해하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앞으로 잘 살도록 저희는 응원해주면 그만이지요. 눈물 닦으세요, 사부인. 그렇게 남편과 정말 기막힌 상봉을 하고 그날 온 식구가 병원에서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와 남편 그리고 딸아이는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지낼 집을 다시 구했고 세 식구가 온전히 한 집에서 살게 된 것이지요. 아기방을 꾸며놓고 다시 짐 챙기면서 친정으로 들어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당신하고 다시 살게 되다니 꿈만 같아. 미안하다, 유진아. 그간 나 때문에 마음고생 정말 많이 했지. 그걸 말이라고 해? 참 어떻게 당신은... 됐고 우리 지난 일은 그만 얘기하자. 앞으로 나 소정이 당신한테 살아갈 날이 훨씬 길고 중요하니까. 안 그래? 고마워, 유진아. 난 너한테도 수정이한테도 정말 좋은 남편, 아빠가 될게. 남편은 알고 보니 혼자서 약학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더군요. 시어머니 댁 안방에 그렇게 침거하듯 지내면서 약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콧날이 시큰했어요. 여보, 사실은 나도 당신 그렇게 명을 달리한 줄 알고 앞으로 소정이하고 먹고 살 일이 막막해서 제과제빵 학원 다니고 있었어. 앞으로는 당분간 생활비는 내가 모아놓은 돈이랑 회사에서 나온 보상금으로 충당하면 되니까 당신은 소정이 돌보면서 집에서 그냥 편하게 좀 쉬어. 그간 마음고생도 많이 했는데. 아니야. 낮 시간엔 어머님이랑 우리 친정엄마가 돌아가며 소정이를 돌봐주시니까 내가 시간이 많이 남아. 그리고 배워보니까 제과제빵이 적성에도 맞아서 이참에 자격증 따려고 그래. 네가 취미로 재밌어서 배우는 거면 그렇게 하고. 나는 빵집 차리고 당신은 그 옆에 약국 차려서 알콩달콩 살면 참 좋겠다. 나 이번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약대 꼭 합격할 거야.
남편은 제게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였는지 몰라도 정말 이를 악물고 코피가 나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원래 공부머리도 있던 사람이라 그런지 재수학원을 다니면서 성적도 곧잘 나오는 편인 모양이더라고요. 그래도 늦게 시작한 공부가 쉬울 리가 없고 또 요즘은 약학대학 인기가 워낙 좋아서 입시에서의 결과는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요. 어머, 너 유진이 아니니? 옆 클래스서 지나가다 보며 긴가민가 했는데 진짜 차유진이 맞았네. 오랜만이다. 경희 너도 여기 다니는구나. 나도 제과제빵 자격증이나 따보려고. 참, 너희 남편도 잘 지내지? 뭐 그냥 저냥 바쁘지 뭐. 예전에 한번 듣기론 네 남편 뭐 건축 쪽 일 한다고 하지 않았니? 이젠 그만두고 다른 일해. 다른 일? 무슨 일? 요즘 약학대학 입시 준비해. 좀 안정적인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아유, 그래. 우리 친오빠도 멀쩡히 다니던 은행 그만두고 약대 입시 준비하는데 그게 벌써 4년째다. 요즘 직장인들까지 모두 약대니 의대니 다시 간다고 열풍이라던데. 서울대 출신 대기업 회사원도 약대 입시에 올인한다던데 그게 쉽겠니? 세상에 쉬운 일이 뭐 없지. 열심히 해보는 거지 뭐. 암튼 좋은 소식 있기를 바랄게. 네가 아기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제과제빵 학원 다니는 거 보면서 좀 무슨 일이 있나 싶기는 하더라. 아니, 그게 무슨 뜻이니? 아니 뭐, 내 말은 요즘은 남편 혼자 벌어서 먹고 살기 힘든 시대다. 뭐 그런 말이야. 별뜻 아니니까 오해 말고. 그렇게 쓸모없는 오지랖 섞인 걱정을 쏟아내는 친구 앞에서 저는 괜히 움츠러들며 의기소침해지더군요. 친구의 남편은 수의사로 근처 동네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지요. 그런 거면 뭐 너는 네 남편 동물병원 장사 안 돼서 제빵학원 다니냐? 친구에게 쏘아 붙여주고 싶은 걸 꾹 참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여보, 여태 공부하고 있었어? 아까 어머님이 병원 가신다고 소정이 두고 가셨는데 소정이가 내 품 안에서 잠들었다? 소정이가 아빠 품 안이 편한가 보네. 남편은 휠체어에 앉은 채 아기띠를 앞으로 메고 그 자세로 품 안에서 딸아이를 재우면서 책상에서 공부를 하고 있더군요. 여보, 소정이 재울 거면 애나 재우고 나서 공부하지. 그런 자세로 공부하면 당신 허리 아프고 힘들잖아. 내가 다리가 불편해서 우리 소정이 평소에 잘 업어주지도 못하잖아. 이렇게 앞으로라도 안아주면 새근새근 잘 자는 게 너무 기특해서 그래. 소정이 잠들었으니까 이리 줘. 내가 데려가서 재울게. 저는 남편에게 아기띠를 풀게 하고 딸아이를 받아 들어와서 다시 재웠습니다. 딸아이를 제게 건네주고 나서 다시 공부에 집중하는 남편이었지요. 여보, 늦은 나이에 공부하려니까 힘들지? 힘들긴 해도 열심히 해야지. 여우 같은 마누라랑 토끼 같은 딸내미 굶기지 않으려면. 공부도 좋지만 좀 쉬엄쉬엄 해. 요즘 당신 보면 건강 상할까 걱정된다. 괜찮아. 내가 다 알아서 건강 챙기면서 하고 있으니까. 당신이나 밥 잘 챙겨 먹어. 여보, 오늘 제빵학원에서 머핀이랑 스콘 구워온 게 있는데 좀 먹어볼래? 출출했는데 잘 됐다. 같이 먹자. 기다려. 커피는 내가 내려올게. 아니야. 당신 수험생인데 쉬고 있어. 내가 내릴게. 당신도 마찬가지로 수험생이거든. 딱 기다려. 그리고 커피는 당신보다 내가 맛있게 내리잖아. 그렇게 휠체어를 끌고 나와 주방에서 직접 커피를 갈고 내려주는 남편이었지요. 역시 커피는 박민철이 커피가 최고야. 여보, 나 혹시 약사 안 되면 당신 빵집 열면 나는 그 옆에서 커피 팔까? 마누라는 빵 만들고 남편은 커피 내리고 그것도 괜찮겠는데?
약대 떨어져도 할 일이 있다 생각하니까 좀 스트레스가 덜하네. 그래. 정 안 되면 나랑 같이 사업하면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공부해. 여보, 그런데 이거 당신이 진짜 만든 거 맞아? 당연하지. 머핀도 스콘도 다 내가 만든 거야. 반죽부터 굽는 것까지. 우리 차효진 씨가 베이킹에 소질이 좀 있네. 당신 빵집 내서 대박 나면 나 약국 차려주라. 응? 암튼 실없는 소리 잘해. 그렇게 농담 따먹기 하듯 우스갯소리 하면서 제가 학원에서 빵을 만들어 오면 맛있게 먹는 남편이었지요. 남편과 하루하루 서로를 응원하면서 남편은 약대 입시를 준비하고 저는 제과제빵 기술 자격증 시험을 부지런히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편은 늦가기 수험생으로 수능 시험을 치렀고 다행히 그 해의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한참 제빵학원에서 실기 수업을 듣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리는 겁니다. 여보세요? 당신이야? 미안하지만 지금 수업 중이라. 나중에 통화해. 여보, 나 약대 합격했어. 그것도 자석으로. 장학금 받으면서 대학 다닐 수 있게 됐다고. 그게 정말이야? 당신 그럼 이제 약사 되는 거야? 다 당신이 나 응원하고 격려해준 덕분이야. 유진아, 고맙고 사랑한다. 남편은 집안 식구들의 기우를 뒤로하고 약학대학의 차석으로 당당하게 합격을 했답니다. 무슨 전화인데 그렇게 시끄럽게 받아? 약대 합격? 네 남편 합격했니? 응, 방금 전화 왔는데 합격했다네? 그것도 차석으로. 어머, 늦은 나이에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축하한다 얘. 좀 떨떠름한 표정으로 축하한다는 말을 하는 친구를 보니 참 고소하고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하더군요. 평소 말끝마다 수의사인 남편 자랑을 하면서 제 남편 처지를 어디선가 전해 듣곤 안 됐다. 네가 걱정이 많겠다. 사람 은근히 약 올리고 무시하는 발언을 종종 하던 친구라 더할 나위 없이 시원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그날 저는 학원을 마치자마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삼겹살을 한 근 사고 케이크도 사들고 들어왔지요. 여보, 이거 웬 케이크야? 삼겹살까지 잔뜩 사왔네? 오늘처럼 좋은 날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 안 그래? 우리끼리 축하 파티 하려고 내가 고기랑 케이크 사왔어. 그렇게 그날 딸아이를 일찍 재우고 저와 남편은 오랜만에 둘만의 축하 파티를 밤 늦도록 벌였네요. 파티라고 해봐야 삼겹살 구워놓고 싸구려 케이크에 촛불을 밝힌 게 다였지만 마음만은 5성급 호텔에서의 럭셔리한 파티 못지않게 너무나 행복했답니다. 여보, 너무 축하해. 당신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앞으로도 대학 다니려면 갈 길이 뭔데 뭐. 그래도 몇 년만 좀 고생해줘. 대학 졸업해서 약국 개업하면 당신 편하게 살도록 내가 배려할게. 여보, 난 지금도 너무나 충분히 행복하거든? 자, 촛불에 불이나 얼른 꺼. 그렇게 남편은 당당하게 약대생이 되었고, 시간이 흘러 저 역시 제과제빵 자격증을 취득하고, 빵집과 베이커리 카페 등에서 경험을 몇 년 쌓은 뒤, 저만의 베이커리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여차저차 하다 보니 제가 베이커리를 오픈하고 2년쯤 후에 남편도 약국을 개원하게 되었지요. 남편의 약국과 제가 운영하는 베이커리는
바로 마주보고 있는 자리이고 거리도 아주 가깝답니다. 가끔 가게 창문 밖으로 남편이 운영하는 약국 안이 훤히 내다보일 정도지요. 여기 단팥빵 100개 단체 주문 가능한가요? 네, 얼마든지요. 언제까지 만들어드리면 될까요? 내일 오전에 찾으러 오고 싶은데요. 11시? 네, 그때까지 준비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시다시피 제가 운영하는 빵집은 다행히 장사가 아주 잘 되고 있답니다. 천연 효모를 사용해서 반죽을 만들고 일체의 화학적 첨가물을 가미하지 않고 만드는데 요즘 워낙에 웰빙 열풍이다 뭐다 몸에 좋은 것을 좋아하는 시대라 저의 빵 만드는 스타일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 혼자서 규모가 크지 않게 운영하지만 그 대신 그날 만든 빵을 그날 안에 모두 판매한다는 신조로 매일 갓 만든 빵을 제공하는 점도 손님들에게 인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올리브 치아바타 빵 벌써 다 팔렸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그 빵은 재료가 다 소진되어서 내일 오전 8시쯤 치아바타가 다시 나오는데 예약해 드릴까요? 그럼 김미영 이름으로 5개만 예약해 주세요. 빵값은 지금 지불하고 갈게요. 빵 나오면 문자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얼마든지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제가 운영하는 빵집은 입소문을 타면서 동네의 명물로 자리 잡아가기 시작했답니다. 최근에는 맛있는 동네 빵집으로 텔레비전에 소개가 되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찾는 명소가 되었지요. 규모가 크지 않은 빵집인데도 매출이 잘 나와서 남편은 요즘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코피나게 열심히 공부해서 약대 졸업한 건 당신 약사 사모님 돼서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서였는데 이거 요즘 판세로 보면 내가 당신 셔터맨 하게 생겼어. 아니, 그건 또 무슨 똥딴지 같은 소리야. 내 월급보다 당신 베이커리 매출이 훨씬 좋으니까 하는 소리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고생해서 공부하지 말고 나도 당신 사업이나 도울 걸 그랬나? 나도 커피는 잘 내리는데. 아이고 참, 여부가 있겠습니까? 여보, 그래도 나 약사 사모님 소리 듣기 싫지는 않은데? 그래, 당신이 그 소리가 듣기 좋으면 나 열심히 일해야지. 별 수 있나? 암튼 말이나 못하면 그래도 코앞에서 장사하니까 좋아. 점심도 같이 먹고 가게 한가할 때는 당신 보러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게. 나도 가끔 창밖으로 당신 빵집에 손님들 우르르 들어가는 거 보면 괜히 내가 기분이 막 좋다니까. 오늘도 우리 마누라 빵집에 손님이 많구나 하고. 이신전심 일심동체네? 당연하지. 당신하고 나는 부부잖아. 부부. 그렇게 알콩달콩 서로의 일에 매진하면서 행복한 일상을 보내는 저희 부부입니다. 한때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박복하고 불운한 여자라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딸아이를 낳고 남편이 황망하게 저 세상으로 가버렸다고 오해를 하면서 살던 때 말이지요. 그때 저는 정말이지 절박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과제빵 학원에 등록을 했었는데 이제는 빵 만드는 일이 제 생업이 되고 거기다 제가 오픈한 빵집 바로 앞에 남편이 약국을 운영한다는 게 가끔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유진아, 장사하랴 애 키우랴 힘들지 않아? 나 일하는 동안은 엄마랑 시어머니랑 돌아가면서 소정이 봐주시는데야 뭐. 그래도 퇴근하자마자 소정이는 네가 데리고 가잖니. 힘들면 일주일에 며칠이라도 우리 집에 재우렴. 너도 하루라도 좀 편히 쉬는 날이 있어야 하는데
걱정이다. 낮 시간에도 일하느라 같이 못 있어주는데 밤에 잠이라도 제가 재워야죠. 퇴근하고 욕조에 물 받아놓고 소정이랑 같이 목욕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엄마. 하긴 박서방도 소정이라면 넋을 놓고 워낙 딸바보라. 그렇게 딸바보 아내 바보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했나 모르겠다. 그러게 말이에요. 혼자서 살 자신도 없는 사람이 참. 근데 엄마,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우리 시어머니 치매로 오해하게 안 했으면 아직까지도 소정이 아빠 못 만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하긴 내가 그때 어이없는 오해를 하는 바람에 네가 시어머니 집에 홈카메라다 모다를 설치하고 소정이 애비 존재를 알게 됐으니 우리 집안의 은희는 그럼 엄마인 셈이네? 그런 모양이다. 참, 에휴. 그래도 요즘 너랑 박서방 사는 거 보면 엄마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 예전에 너 청산과부로 혼자 소정이 기를 때 생각하면 지금은 천지가 개벽했잖니. 박서방은 약국 운영해. 너는 그 앞에서 빵집 사장. 엄마는 솔직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엄마는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엄마 딸 빵집 장사도 잘 되는데 더 부자 되고 엄마한테 효도 플렉스 하는 것도 다 누리시고 오래오래 사셔야지. 그래, 우리 딸 더 부자 되라고 엄마가 매일매일 기도하마. 엄마의 말씀처럼 제 빵집은 나날이 장사가 잘 돼서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났습니다. 빵집을 오픈하고 1년이 채 되지 않아 대형 백화점에서 입점 제의가 들어왔어요. 동종 업계의 여러 사장님들로부터 프랜차이즈 제의도 받아서 요즘 저는 어떤 곳과 계약을 할까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매출이 요즘 계속 늘고 백화점에 입점을 체결하게 되면서 저는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 두 분을 나란히 해외여행을 보내드렸답니다. 두 분 다 유럽 여행이 로망이셨는데 가장 비싸고 좋은 패키지 여행 상품권을 끊어서 두 분이 함께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며느리 덕분에 이런 호화로운 유럽 여행을 다 떠나고 고맙다, 유진아. 유진아, 네가 열심히 벌어서 모은 돈으로 이렇게 여행을 보내주고 엄마 사부인과 즐겁게 잘 다녀올게. 두 분 혹시 여행 떠나서 다투시거나 하면 안 돼요. 아시죠? 아이고, 녀석 싱겁긴. 내가 사부인하고 다투긴 왜 다투냐? 박서방, 그런 걱정은 접어두게. 뭐 가지고 싶은 거 없어? 선물 사오려고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뒀다가 카톡 보내드릴게요. 제가 외아들로 커서 그런가 저렇게 철이 없네요, 사부인. 어머님, 그리고 엄마,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두 분 여행 가서 경비에 보태 쓰세요. 아니, 박스방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넣었어? 여행이나 자고로 경비가 두둑해야 할 맛이 나죠. 돈 아끼지 마시고 맛있는 거 많이 사드시고 오세요. 철없다 소리 했는데 그 소리 바로 들어가게 만드는구나. 암튼 엄마는 얼른 들어가세요. 아내 입국장 혼자 팔 거예요. 두 분 건강히 재미있게 여행 잘 다녀오세요. 그렇게 시어머님과 친정엄마를 공항에 바래다 드리고 돌아오는 길. 남편이 운전을 하고 저는 잠든 딸아이를 품에 안고 돌아오는데 참 행복하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여러 일들 앞에서 당신 무너지지 않고 꿋꿋하게 다시 일어서줘서. 누가 할 소리. 나야말로 당신한테 너무 고맙지. 어머님들 여행도 다 당신 아이디어였잖아. 내가 당신 호강시켜주려고 했는데 당신 덕에 내가 더 호강하는 것 같다.
남편이 운전하는 채로 제 손을 꼭 잡아주는데 그 손이 참 따뜻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곁에 있고 저는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돈도 잘 벌고 딸아이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고 행복은 멀리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건강한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